네, 여러분 오늘 5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78번. 자, 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행정상 즉시 강제를 구분하려면 행정 강제 전체를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강강즉 대강이직, 그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행정 강제 안에 행정상 강제 집행과 행정상 즉시 강제가 있죠. 행정상 강제 집행 안에는 대강이직이 있죠.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그래서 이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는 행정상 즉시 강제하고는 다른 것들이죠.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을 뽑아내서 분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경직법 6조 범죄 예방을 위한 제지. 경직법이 우리 경찰의 즉시강제법이죠. 그래서 경직법상 경찰권 발동 조항인 3조 불신검문부터 10조의 4 무기의 사용까지, 그래서 불보의, 범의, 사유, 장구, 분무, 이게 사실은 즉시강제죠. 다만 즉시강제가 아닌 것이 좀 껴있죠. 불보의, 범의, 사유, 사실을 확인하고 유치한 건 당연히 즉시강제가 아니고, 그것은 사실을 확인은 임의적인 작용이니까 아닌 것이고, 유치장은 그냥 우리 시설 얘기하는 것이니까 즉시강제가 아니고요. 그 나머지는 다 즉시강제인데, 다만 불신검문은 즉시강제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임의적인 행정조사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자,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즉시강제입니다. 자, 그래서 경직법 6조 범죄 예방을 위한 제지 즉시강제 맞고요. 니은의 경직법 4조 보호조치 당연히 즉시강제고요. 자, 디귿의 대집행, 리을의 강제징수, 대강이직이죠. 대강이직은 행정상 강제집행입니다. 행정상 즉시강제가 아니라 행정상 강제집행입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빼고 기억 니은이 즉시 강제고요. 779번 즉시 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자, 기억에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중지 명령에 항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자추적기를 사용해서 강제로 제압하는 거. 이게 뭐죠? 범죄의 제지죠. 범죄의 제지. 범죄의 제지. 경직법 6조 즉시 강제고요. 니은에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거. 이건 뭐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하는 것이죠. 이건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 즉시강제가 아니라 행정처분이고요. 디귿에 불법 시위로 인한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유해를 억제하기 위해서 초록탄을 사용하는 거. 이게 뭐죠? 경찰 장비 사용하는 거. 장구, 분무 전부 다 즉시강제입니다. 리을에 위험물 폭발로 인해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유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위험 발생의 방지, 경직법 5조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직법 2조 7호를 제외하고는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 경직법 5조 위험 발생의 방지 즉시강제 맞고요. 미음에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국세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는 것, 강제징수죠. 이것은 이제 대강이직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즉시강제가 아니라 행정상 강제집행이죠. 그래서 행정상 강제집행은 즉시강제랑 다른 것이고요. 비읍에 무허가 건물 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는 사람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 대집행이죠. 대강이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강제가 아닙니다. 자, 780번 경직법상 규정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자, 불신검문 세모죠. 세모. 이 문제가 불신검문 즉시강제로 이제 출제했어요. 출제했다가 출제했는데 막 논란이 많아가지고 복수 정답 해준 것이, 그래서 최초에는 불신검문 즉시강제로 출제했는데 막 논란이 많아서 복수 정답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학에서는 불신검문을 주로 즉시강제로 좀 많이 봅니다. 근데 불신검문을 즉시강제로 보는 것은 우리 경찰학만 그래요. 저 행제법에서는 당연히 즉시강제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조문 자체가, 조문의 규정 형식 자체가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강제는 완전히 강제적인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학자들은 이 불신검문을 어떻게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즉시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검문은 견해 다툼이 있어요. 자, 나머지는 다 경직법상 불보의, 범의, 사유, 장구, 분무 중에서 사유 빼놓고 나머지 다 이제 즉시강제들입니다. 범죄 예방과 제지, 무기 사용, 보호 조치,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다 즉시강제고, 불신검문은 견해 다툼이 있다. 780
죄송합니다. 781번. 요즘 뭐 감기가 돌아다니나 봐. 그죠? 요즘 감기가 너무 제가 감기 걸린 것은 아닌데. 네. 781번. 행정상 즉시강제. 1번.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즉시강제가 영장주의 적용돼요? 우리 실제 행정에서 즉시강제 영장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뭔 즉시강제 영장이 적용돼. 그러나 행정법학자들은 행정법이 국민을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을 위해서 막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뭔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행정법학자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즉시강제 포함해서 이 권력적 사실행위들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뭐 긴박할 때 이런 때는 예외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서술을 해버립니다. 애매하게 서술해놓고 그냥 거기를 그냥 거론을 하지를 안 해버려요. 자, 이게 대법원 판례고요. 헌법재판소는 즉시강제는 그 성질상 영장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더 현실에 맞는 판례를 내놨죠. 그러나 대법원은 절충설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급박할 때에는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절충설이 다수설 판례입니다. 우리 판례라고 하면 통상 헌재 결정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판례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설 판례는 절충설 대신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항상 예외야. 우리 현장은 항상 예외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언밸런스한 것이 행정법의 특성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법의 특성이 국민을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는 어떤 강제적인 작용은 통제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죠. 국민한테 강제하는 것은 통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을 위한 어떤 그런 취지를 그런 식으로 그냥 설명해버립니다.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급박할 때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그걸 갖다가 절충설이라고 하고 다수설 판례가 절충설이고 대신 헌법재판소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 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이 있고 행정강제란 표현이 별도로 있어요. 이 전체가 다 행정강제 또는 행정상 강제에 들어가죠. 그래서 행정강제 또는 행정상 강제 안에 행정상 강제 집행과 행정상 즉시 강제로 나눕니다. 이때 행정상 강제 집행에 대강 이직이 있고 즉시 강제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행정상 즉시 강제는 행정상 강제 집행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행정 강제 또는 행정상 강제는 해당해요. 이게 비슷한 말이 섞여 있으면 엄청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죠? 행정 강제, 행정상 강제 집행 다른 겁니다. 행정 강제 안에 행정상 강제 집행과 행정상 즉시 강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강강즉 대강이직 숙지하시라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이 비슷한 표현이 있을 때 엄청 헷갈린다니까. 이 다른 표현이 있으면 안 헷갈려. 근데 비슷한 표현은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행정 강제와 행정상 강제 집행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강강즉 행정 강제 안에 행정상 강제 집행과 행정상 즉시 강제가 구별돼서 있습니다. 강강즉 대강이직. 자, 3번에 구은비계법 지금은 명칭이 좀 바뀌었죠. 자, 어쨌든 음반 비드물 은비계법상 불법 게임물 수거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물 수거 조치 이게 지금 뭐랑 비교되냐면 직접 강제가 아니라 즉시 강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접 강제하고 즉시 강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직접 강제는 사전에 의무 부과를 하고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것이죠. 즉시 강제는 말 뜻에서부터 뭐 즉시 강제 사전에 의무 부과 의무 불이행이 없는 거예요. 사전에 의무 부과를 하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즉시 강제입니다. 오케이? 자, 게임물 사전에 야 너 그 게임물 좀 치워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여러분 게임물 불법 게임물이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 그래서 조작한 것을 현장에 딱 가서 조작한 것이 딱 발견되면 바로 그냥 게임물 실어가지고 우리가 트럭 가지고 가서
조작한 것이 발견되면 게임을 막 다 실어와 버려요. 근데 미리 연락해 주면 다시 조작해서 원상으로 만들어 놓겠지. 또는 막 없애버리든지. 그거 하나에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씩이에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면 수거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느닷없이 가서 조작됐는지 본 다음에 조작돼 있으면 싣고 그냥 와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즉각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미리 얘기했다가는 게임물, 불법 게임물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리 얘기하면 돈 받고 얘기해 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게임물 수거 즉각적으로 가서 봐서 허가받지 않은 거면 실어와. 또는 조작된 거면 실어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즉시 강제입니다. 즉각적으로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에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갖다가 이제 뭘 헷갈리냐면 지금 이제 즉시강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즉시강제는 사전에 의무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사전에 의무 부과를 해서는 행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이때 즉시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즉시강제를 사전에 의무 부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만 할 수 있다라면 틀려요. 왜냐하면 사전에 의무 부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만 즉시강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무를 부과해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는 또 즉시강제를 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자, 이게 있는데 추가로 저기에 이 플러스에서 다른 수단으로는 안 될 때 이때 즉시강제 안 될 때만 즉시강제를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즉시강제라는 것이 사전에 의무 부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플러스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무를 부과해서는 행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아까 그 게임물 쓰고 불법 게임물 쓰고 그런 것이죠. 사전에 의무 부과하면 다 도망가 버리든지 숨겨 버리든지 조작 제대로 해가지고 원위치 시켜 버리든지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가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의무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플러스 사전에 의무 부과를 해서는 행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즉시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럴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추가로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즉시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다른 수단으로는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만 즉시강제를 하라는 겁니다. 이걸 틀린 지문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 플러스 밑에 겁니다. 위에 거는 그냥 요건이야. 밑에 거는 한계야, 한계. 요건과 한계 또는 추가적 요건이에요. 추가적 요건. 잘 생각해 보시면 즉시강제가 강강즉 대강이직이잖아요. 행정상 강제 집행 안에 대강이직이 있죠. 그 다음에 행정상 즉시강제가 있습니다. 이 전체 행정강제 안에서 가장 침입적인 수단, 가장 무거운 수단이 뭐예요? 즉시강제예요. 그러니까 즉시강제는 행정강제 안에서 다른 수단으로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직접강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행정기본법에 이게 다 행정기본법에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둘 다가 행정기본법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직접강제는 대집행,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로 안 될 때만 직접강제하라고 해놨어요. 왜 그래? 이 행정상 강제집행 안에 대강이직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즉시강제는 전체 중에서 가장 침입적인 것이니까 다른 수단으로는 안 될 때에만 즉시강제를 하라는 것이고, 직접강제는 즉시강제보다는 약한 수단이죠. 저것이. 그러나 행정상 강제집행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행정상 강제집행 안에서 행정상 강제집행 안에 대강이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강제징수는 뭐 세금 같은 거 받아내는 것은 약간 좀 별개니까 그건 빼놓고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그 수단으로 안 될 때에만 직접 강제하라는 겁니다. 직접 강제는 대강의지가 안에서 다른 수단으로는 안 될 때만 하라는 것이고, 즉시 강제는 행정 강제 전체에서 다른 수단으로는 안 될 때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4번에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즉시 강제가 허용된다. 이게 맞는 표현이고 행정기원법에 있는 표현이에요. 이것하고 저 위에 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전체가 다 충족해야만 즉시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782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예와 그 법적 성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집행벌, 이행강제금이 곧 집행벌입니다. 이행강제금 이꼴 집행벌, 똑같은 표현이고요. 2번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직접 강제. 이게 직접 강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영업소 강제 폐쇄입니다. 영업소 강제 폐쇄가 뭐야? 불법으로 음식점 하고 있어. 하지마 하다가 어느 날 가서 진짜 판자로 가서 이 판자로 그 영업소 문을 다 그냥 때려서 못질을 다 해버리고 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그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뭐 출입 금지 막 이런 식으로 다 붙여놓고 공무원 도장 다 찍어놓고 이렇게 와버리는 것이 이 영업소 강제 폐쇄입니다. 그래서 영업소 강제 폐쇄를 하려면 사전에 너 하지마 하다가 가서 영업소 폐쇄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불이행하는 것이 있는 직접 강제고요. 자 3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의 강제적 이행, 즉시 강제가 아니라 행정 대집행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대체적 자기의무 관련해서 이 공유재산 사용하던 사람이 그 사용 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하고 가야 되잖아요. 원상복구를 안 해? 그러면 너 원상복구해. 그다가 원상복구 안 하면 우리 대집행한다. 개고하고 어느 날 행정이 직접 하든 제3자를 시켜서 원상복구 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돈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 대집행이고요. 자 4번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과태료 행정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행정벌 안에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행정질서벌이 과태료고 그래서 행정벌, 그러니까 이걸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면 안 틀리죠. 근데 이제 행정벌이라고 하면 순간 머릿속에서 헷갈리는데 행정벌 안에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벌이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가요. 783번 경찰벌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에 경찰벌에는 경찰형벌과 경찰질서벌이 있죠. 맞고 나에 경찰형벌은 경찰법상 의무위반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경찰벌로서 경직법이 적용돼요. 경직법은 즉시강제법이고 이 경찰형벌, 경찰질서벌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경직법 잘못 적어놨고 그 과벌 절차는 비송사건 절차법, 형소법. 이 경찰형벌이 그냥 형벌 매기는 겁니다. 형벌 매기는 건데 다만 형법에 있는 형벌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종 행정 관련 법령들의 이 형벌 조항이 있잖아요. 또 형법에만 형벌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특별법, 각종 행정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이 행정형벌이고 그 과벌 절차는 당연히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소송법. 형법상 처벌만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모든 형사처벌은 형사소송법이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이요. 자, 지방자치법은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헌법이나 행정법에서도 유명한 지문이에요. 근데 우리 경찰학 안에서 이제 행정법이 들어가니까 여기서도 이 14년 경관 시험에도 출제된 것이고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는 지문입니다. 마에 경찰벌과 징계벌은 양자가 일반 통치권과 특별행정법 관계 등 권력기초가 다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상 양자를 권력기초가 달라 그러면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병과에서는 안 된다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눈 뜨시고 자 화이팅 하시고 자 784번 행정벌 1번에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영업소에서 종업원이 위반하면 행위 한 사람만 처벌하는 처벌 조항도 있지만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주까지 처벌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때 종업원이 특정되지 않아. 근데 그 가게에서 판 것이 분명해. 그러면 업주만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 처벌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종업원 처벌하면서 함께 처벌할 수도 있고 종업원이 특정되지 않아. 근데 거기서 판 것이 분명해. 업주는 처벌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주의 처벌이 따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따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종업원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독립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주의 이 책임에 대해서 대위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이 양벌 규정에서의 업주를 처벌하는 것을 가지고 경찰 책임에서 대위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할 자기 책임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숙지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것하고도 연결된 것입니다. 2번 통고처분은 맨 끝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맞습니까? 통고처분 형사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냐? 통고처분이 형사처벌 이 9개 형벌의 종류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9개 형벌의 종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형사처분이 아니면 그럼 뭐 행정처분이지. 그래서 통고처분 행정처분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통고처분은 별도의 권리구제수단이 있거든요. 그냥 통고처분 내지 않으면 그냥 즉심 절차로 그냥 바로 그냥 이행시켜버려요. 그래서 통고처분에 대해서 따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즉심으로 넘어가서 즉심 받으면서 판사 앞에서 자기 소명하면 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수단을 마련해놨어. 그러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통고처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맞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저 해설을 좀 보시면 해설 2번에 자 굵은 표시에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자 그 뒤에 주의 다만 주의 통고처분은 형사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다. 이 표현은 맞는 지문으로 봐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행정처분이다. 이 말은 형법상 그 형명 9개 형명에는 통고처분이 안 들어가니까 그럼 뭐야? 그럼 행정처분이지. 행정이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행정소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구제수단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뭐도 똑같아? 과태료도 똑같아요. 과태료는 어떻게 되죠? 과태료는 이의 제기하면 그냥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그냥 과태료 안 내고 끝나? 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재판으로 바로 그냥 이행되도록 행정청에서 그 이의제기한 것이 맞으면 그냥 짬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의제기한 것이 맞지 않아 그러면 14일 내 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재판으로 바로 이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과태료 재판에서 자기 소명하면 되도록 되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선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통고처분, 과태료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785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과태료는 끝에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된다. 자 시효라는 것은 그 행위가 있은 다음에 언제까지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과태료가 확정되면 얼마 안에 받아내야죠. 그것을 갖다 이제 제척기간이라고 하죠. 자 과태료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시효 제척기간 그냥 모두 5년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효 제척기간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다 5년이다. 5년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자 786번
역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1번 18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14세죠. 14세. 그래서 거기다 그냥 14세라고만 그냥 써놓지 말고 형사 미성년자라고 써놓으세요. 형사 미성년자. 딱 형사 미성년자로 맞춰놨습니다. 이 과태료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제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벌하지 아니하는 연령 기준을 형사 미성년자로 좀 맞춰놨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자, 이번에 행정청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된다.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 위반 이 과태료 주차 위반하면 날라올 때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사전 통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과태료 사전 통지서 그 안에 몇 월 며칠까지 10일 기한을 줘서 몇 월 며칠까지 의견을 제출하라. 그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때 인정해버리고 그냥 바로 납부해버리면 20%를 깎아주기 때문에 그걸 그냥 과태료 통지서로 보고 날라오면 바로 그냥 내버리죠. 그러나 사실은 최초에 날라오는 것이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다시 날라와요. 근데 내버리면 이제 안 날라오죠. 어쨌든 사전에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자, 4번에 고의 과실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고의 과실입니다. 고의 중과실이 아니에요. 우리 경찰 안에서 고의 과실, 고의 중과실 엄청 섞여 있어요. 근데 일단 대표적인 고의 과실이 이 과태료, 고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또 국가배상법 국가배상 성립 요건 고의 과실이에요. 고의 과실. 그러나 선택적 청구권은 또 고의 중과실이죠. 선택적 청구권, 그 다음에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고의 중과실이고 대신 국가배상 책임 성립 자체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한테 위법성도 있어야 되지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 중과실이 아닙니다. 고의 과실만 있으면 국가배상 책임 성립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밑에 박스를 보시면 딱 그것만 봅시다. 뭐만 보냐면 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들. 그래서 거기 고의 과실부터 고의 과실, 위법성의 착오, 책임 연령, 심신장애 여기가 다 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감경한다 전부 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냥 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우리 공부하기 쉬우라고 이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거 그냥 통일시켜 놨습니다. 그냥 부과하지 아니한다, 감경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고의 과실,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의 착오,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행 규정이죠, 그냥. 자, 책임 연령 14세 미만 부과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가 능력, 행위 능력, 판단 능력이 없으면 부과하지 아니한다. 미약하면 감경한다. 어쨌든 강행 규정입니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또는 감경한다. 그래서 심신장애 1항에 심신장애로 인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무능력 그 판단에 따른 행위랄 능력이 없는 그래서 판단 무능력, 행위 무능력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번에 그 능력이 미약해 그러면 과태료를 감경합니다. 어쨌든 부과하지 아니한다, 감경한다 다 그냥 강행 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가 나오면 틀려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감경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788번 볼게요. 788번. 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자, 4번에 심신장애로 인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이 능력이 없는 거랑 미약한 거랑 딱 구분하셔야 돼요. 다 가행 규정이지만 능력이 없으면 부과하지 아니한다. 능력이 미약하면 감경한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약하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 자는 과태료를 감경합니다.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감경한다. 어쨌든 강행 규정. 자, 오른쪽 789번 1번에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시가 아니라 행위시죠. 이게 행정기본법하고 똑같죠. 위반 행위의 성립은 위반할 때 법령이 위반했어야 위반 행위죠. 행위했는데 나중에 딱 새로 법령 정해가지고 너 과거에 위반했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불소급의 원칙,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딱 그냥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반 행위의 성립은 위반했을 때 법령에 위반했어야 위반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시입니다. 처분시가 아니라 행위시고요. 자, 이번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니죠.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3번 2인 이상이 질서 위반 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뭔 말이죠? 각자 똑같은 금액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나눠가지고 2분의 1씩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정해진 금액 그냥 부과한다. 그런 얘기고요. 자, 790번 넘어가고 791번 볼게요. 791번. 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상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 1번에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됐었잖아요. 이게 하나 껴있어. 이게 다 그 부과하지 아니한다 거기 말고 첫 뒷조항에 하나 이게 살짝 껴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1차 시험에 이제 하나 이게 나와서 그래서 딱 이거 하나예요. 할 수 있다. 응?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부과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감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의적인 규정으로 되는 것이 이거 하나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봐주시고 자,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는 사유가 확실하잖아요. 확실한 것들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좀 애매한 거,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조금 애매한 거, 구체적인 사유가 아니라 조금 애매한 거, 그것은 임의적인 표현으로 돼 있다. 자, 이번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이의제기하면 그냥 효력을 상실합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 자체가. 그럼 과태료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짱구요? 짱구가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100%는 아니고 이의제기를 했어. 행정이 판단해서 이의제기가 맞는 말이야. 그러면 그냥 없던 걸로 하는 것이고 대신 필요 없어. 네가 잘못한 것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14일 내 법원에 통보를 함으로써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태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래? 별도로 과태료 재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의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구제 받으려면 이의제기하면 당연히 과태료 재판으로 가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는 해요. 왜냐하면 형사처분이 아니니까 행정처분이라고는 하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아까 그 통고처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통고처분도 행정처분이라고는 하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거든요. 과태료 부과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792번.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여러분 거의 숫자들 아래 해설을 좀 볼게요. 해설. 징수 유예 등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수 유예 등이 과태료 징수 유예 등. 자,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징수 유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의 범위에서 징수 유예 등. 이 징수 유예 등 안에 분할 납부 연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분할 연기가 합해서 징수 유예 등이라고 합니다. 분할 연기. 자, 근데 그 사유 안에 6호에 납부 의무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 징수 유예 등 할 수 있는 것이 아픈 것이 1개월 이상만 아파도, 그리고 그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 가족까지. 그래서 본인 납부 의무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해. 그러면 징수 유예 등, 즉 분할 납부나 연기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시행령으로 가면 1년 이내를 9개월 이내 또 3개월 이내 이렇게 해놨습니다. 9개월 이내, 그 다음에 3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9개월 이내가, 그 9개월 이내 바로 앞을 보시면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날, 우리 경찰 안에서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사시선정범이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행정기본법이 하나 더 있어서 사시선정범행 이렇게 제가 해놨었어요. 근데 이 과태료 징수유예에서 이것은 연장이 아니라 그냥 최초 9개월, 최초 9개월 때 결정일 다음 날부터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암기문구 자꾸 바꿔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제가 이걸 왜 안 넣느냐면 이것은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만 최초 사시 선정범 이렇게 해놨는데 이 하나씩 늘어나니까 그래서 사시 선정 범행 또는 사시 선정과 범행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사시 선정과 범행 과태료 징수유예 등에서 사시 선정과 범행 사시 선정과 범행 자 794번 보겠습니다. 793번 넘어가고 794번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는 갑은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어요.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다르죠. 벌써 이름부터 다르잖아요. 이제 과태료는 하여튼 질서 위반 행위 하면 이제 과태료 받는 것이고, 이 과징금은 이 업체에서 뭘 위반해. 그러면 사실은 행정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행정처분을 하면 너무 큰 피해가 되고 또 그 사람한테만 아니라 또 우리 다른 국민들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행정처분을 하죠.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그 위반으로 인해서 얻은 것을 그냥 과징금으로 싹 뜯어내버리는 것이 이 과징금입니다. 자, 1번 갑이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갑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종업원이 아니라 사장 법인한테도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양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2번 갑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고의 과실이 없으면 부과하지 않는 거 과태료죠. 과태료. 과징금은 다릅니다. 다르니까 이게 시험 지문에 나오겠지.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고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과징금은 고의 과실 없어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과태료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셔야 되고, 자 3번에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갑은 취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이것도 뭐하고요? 과태료랑 완전히 다르죠. 과태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죠. 왜?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재판이라는 별도의 구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3번이 딱 과태료랑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4번에 갑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해서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일부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저 과징금이 1,000만 원 나왔어. 근데 한 500만 원이 적합해. 그러면 이제 이 법원에서 이 항고소송 단계에서 과징금은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으니까 항고소송 단계에서 판사님이 야 500만 원으로 변경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취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하면 행정청에서 다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춰서 500만 원으로 깎아주든지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든지 해라는 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아? 우리 징계에 관한 행정소송도 똑같습니다. 저 소청심사위원회 이 징계 또는 인사불이익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이 특별한 행정심판이 소청심사잖아요. 이 소청심사가 이제 행정심판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취소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죠. 오케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취소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임 처분이 있어. 그러면 해임 처분을 소추임사위원회에서 그냥 취소할 수 있어요. 또 취소 명령도 할 수 있고 또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해임 처분을 뭐 정직 1월로 변경도 할 수 있고 변경 명령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잘 안 돼가지고 행정소송으로 갔어. 그럼 법원에서는 취소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무조건 취소만 할 수 있습니다. 취소만. 왜 그래? 이 구체적인 징계의 수준을 정하는 거, 또 이 과징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것은 행정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판단만 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00만 원 과징금이 있어. 그럼 법원은 그것이 안 맞아. 그러면 취소만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을 500만 원을 한다.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 그 밖에 행정자행도 795번 볼게요. 자, 행정 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 어려집니다. 진짜 엄청 어려져요. 네, 좀 집중을 하셔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불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이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뭐냐면 이걸 이제 재량준칙이라고 합니다. 재량준칙 뭐냐면 여러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 이걸 갖다가 재량준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국민 또는 영업자를 규율할 때 이렇게 규율하죠. 뭐냐면 뭐 부정 식품을 판매하면 뭐 영업 정지 또는 영업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률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대통령령 부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막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구체화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부정식품 판매 이것에 1회 위반 하면 영업 정지 1개월, 뭐 2회 위반 영업 정지 3개월, 3회 위반 영업 취소,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게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에요. 재량준칙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정식품을 판매하면 이것을 법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규 사항이라고 보고 이 재량준칙은 행정규칙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 재량준칙이랑 똑같은 말이고요. 이거 뭐 1회 위반은 어떻고 2회 위반은 어떻고 이거 이 어떤 위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법규 사항이라고 보고 대신 단순한 기준 정하는 것은 행정규칙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 재량준칙을 행정규칙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주로 행정규칙에 많이 담겨 있어요. 훈령 예규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법규명령에 담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어디에? 부령의 별표에 저것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대통령령의 별표에 또 담겨 있기도 해요. 어쨌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 재량준칙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저것은 그 실질이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훈령 예규에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불령에 담겨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 불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러니까 이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실질은 행정규칙이고 지금 형식은 법규 명령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표현이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이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대조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행정규칙에 담겨 있으면 당연히 행정규칙이죠. 그 성질이 행정규칙이고 또 실제로 행정규칙에 담겨 있으니까. 근데 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재량준칙이 실질은 행정규칙인데 법규 명령에 담겨 있을 때 그 실질적인 효력을 뭘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판례가 대통령령에 담겨 있으면 실질을 법규 명령으로 봐야 되고
불령에 담겨 있으면 그냥 행정규칙으로 봐야 된다고 봐버려요. 즉 대통령령에 담겨 있으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고 불령에 담겨 있으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반드시 따랐다고 해서 적법도 아니고 반드시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꼭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불령에 담겨 있으면. 오케이? 이게 좀 겁나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근데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불령의 법규, 이 제적 행정처분의 기준, 재량 준칙, 그 실질이 행정규칙이잖아요. 근데 불령에 담겨 있으면 따르지 않아도 되고 대통령령에 담겨 있으면 따라야 하고.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불의 형식 맨 끝에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법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대통령이건 불령이건 다 법규지 않습니까? 법규 명령, 법규잖아요. 그러나 이 제적 행정처분의 기준, 재량 준칙은 그 실질의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그 실질의 행정규칙인 것이 불령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그냥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대신 대통령령에 담겨 있으면 그것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자, 3번에 법률의 유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이 법 개정으로 유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통상 법률에서 법규 명령으로 막 유임을 하면서 법규 명령을 제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법률하고 법규 명령하고는 이런 일이 이제 별로 없는데 이제 조례 때문에 이게 발생한 판례거든요. 조례가 법률에 유임이 없이 제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죠. 그러나 국민의 권리 의무, 권리 의무와 관련된 것은 법령의 유임을 받아야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죠. 권리 의무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는 그냥 법령의 범위에서 법령을 위반하지만 말고 조례에 제정하면 돼요. 근데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된 사항을 규율하려면 조례가 법령의 유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유임이 있어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유임 조항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그 조례 자체가 유임 근거가 없는 잘못된 조례가 되는 것이죠. 이 규정이 잘못된 것은 무조건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취소 이런 거 아까 저기 취소 사유, 무효 사유 이것은 행정 처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규정에 하자가 있으면 그냥 무효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유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이 이제 조례를 얘기해요. 조례. 어쨌든 법 개정으로 그 유임의 근거가 없어졌어. 그러면 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반대로 유임이 제대로 있어서 제정을 했어. 유임이 있어서 제정했는데 중간에 이제 유임 규정이 없어져 버리면 그 하위 법령에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바꿔서 유임 근거 없이 제정된 규정이 있어. 그러면 그것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유임이 있어야만 하는데 유임 없이 제정된 법규 명령은 무효입니다, 무효. 유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제정된 어떤 규정은 무효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있는 규정에 유임 규정이 중간에 생겨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에서는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잖아요. 무효가 어떻게 치유가 되냐고.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인데. 근데 그것은 행정처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규정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규칙을 얘기합니다. 예컨대 우리 살수차 운용 지침. 살수차 운용 지침 그냥 경찰청의 지침입니다. 지침. 그러니까 훈령 예규랑 똑같은 것이죠. 자, 그것이 법령에 유임 없이 그냥 제정돼 있었어. 무효. 왜냐? 사유차 운용 지침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안 건드리면 그냥 유효한 건데, 국민의 권리 의무를 건드리는 살수차에서 막 최루액 섞어서 쓰는 거, 직사살수하는 거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를 건드리면서 유임이 없는 훈령을 제정하고 있으니까 무효예요, 무효. 근데 그렇게 무효인 사유차 운용 지침이 있다가 어느 날
경직법 시행령에서 경직법 시행령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라고 유임 규정이 중간에 만들어져. 그러면 이 사회적 운영지침이 어떻게 돼요? 다시 적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처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행정처분은 한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잖아요. 무효가 어떻게 치유가 되냐고. 무효는 그래서 당연 무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행정처분에서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규정에 있어서는 유임이 있어야 되는데 유임이 있어야 돼서 유임을 받아서 제정했는데, 그럼 이제 적법한 하위 규정인 것이죠. 근데 중간에 유임 규정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이 규정 자체가 그냥 무효가 돼 버립니다. 반대로 유임 없이 제정됐어. 그럼 무효죠, 무효. 근데 나중에 유임 규정이 마련됐어. 그러면 다시 유효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유임 규정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유임 규정이 들어온 전까지는 역시 무효죠, 무효. 근데 유임 규정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유효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하고 이 규정하고는 다르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행정처분하고 규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법률의 유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이, 즉 제대로 제정된 법규 명령이 법 개정으로 유임의 근거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효력을 상실해 버린다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796번. 자, 행정 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유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이게 일반적인 법규 명령하고 그다음에 자치 법규하고 이제 구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법규 명령은 유임을 할 때 포괄적으로 유임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유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전부 유임, 포괄 유임은 금지되죠. 그러나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국가도 어떤 행정의 시원적인 존재지만 자치단체도 행정에 있어서, 자치 행정에 있어서만큼은 자치단체가 시원적인 행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유임해도 좀 괜찮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2번에 불이행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성이 있어서 틀렸죠. 이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 이게 이제 재량준칙인데, 그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이 행정규칙으로 봐요. 근데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 재량준칙을 법규 명령에다 담았을 때 판례가 어떻게 봐? 그것이 대통령령인지 부령인지 나눠가지고, 대통령령에 담겨 있으면 그 실질을 법규로 보고, 부령에 담겨 있으면 그 실질을 그냥 행정규칙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것은 구속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행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을 행정규칙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속하지 않습니다. 좀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뭐 사법시험 행정고시 할 때도 그 2차 시험 준비하면서 뭐 엄청 골머리 앓는 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반복하면서 이해가 되시는 것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3번에 고시가 법령의, 이 고시는 이제 훈령 행정규칙의 하나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규칙의 종류가 훈령, 고시, 예규 이러면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훈령도 협의회 훈령, 고시, 예규 이러면, 그래서 행정규칙이 하나로 들어간 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서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유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근거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성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원래 고시, 예규, 일일명, 뭐 고시, 훈령, 예규 이런 것들은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법규에 효력이 없잖아요. 행정규칙이죠. 그러니까 행정규칙이죠. 그런데 법령의 유임을 받아버려요. 그것은 그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으로 구속하는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그 법규 명령에서 효력을 가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이 무조건 행정규칙이 아니에요. 상위 법령의 유임을 받아버려? 그러면 그 행정규칙이 법규 명령으로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4번에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유임 범위를 벗어나서 처벌의 대상을 확장해. 그러면 무효지, 무효. 그렇죠? 상위 법령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근데 하위 법령에서 상위 법령보다 더 중하게 상위 법령을 벗어나 버려. 그러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정에 하자가 있으면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행정처분은 하자가 있을 때 취소 사유의 하자, 무효 사유의 하자 이렇게 보죠. 왜 그래? 공정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력.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은 취소 사유의 하자, 무효 사유의 하자 이렇게 구분되지만 규정에 하자가 있어. 그럼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럼 797번 행정 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법규명령이 유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유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처음에 유임 규정이 있었어. 근데 중간에 없어져.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고 처음에 규정이 없었어. 그럼 이제 무효죠. 무효. 근데 나중에 유임 규정이 들어왔어. 그러면 무효가 그때부터 유효인 규정으로 돼버립니다. 그것이 행정처분하고 이 규정들하고 입법하고 다 다른 것이죠. 행정처분은 한번 무효면 그냥 끝까지 무효예요. 근데 입법은 무효였다가도 상황이 유효로 바뀌어버리면 유효가 돼버릴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소급해서가 아니라 그때부터. 그래서 법규명령이 유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유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법규명령 제정 당시로 소급해서가 아니라 향후에 장래를 향해서 유효한 법규명령이 됩니다. 자, 3번에 대통령령의 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을 보시면요. 3번 해설을 보시면 굵은 표시에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입법 부작위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데 대신 특별한 경우에 제정하도록 해놨는데 제정하지 않아. 그러면 위법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예. 4번. 법규명령의 유임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유언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유임의 근거에서 제정된 법규명령은 별도의 폐지 행위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 별도의 폐지 명령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유언 결정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할게요. 15분에.